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란 사태 당일, 불법계엄령 당일에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죠.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을 해야 되니까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데 우 의장이 비상사태다. 1시간 줄 테니까 국회로 와라라고 했더니 당시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라고 답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리창 깨고 본청에 들어왔다. 30분 당겨졌다라고 하니까 또 당시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 그리고 우리 의원들 못 들어왔다. 국회 문 열어달라. 등등. 그래서 우 의장은 여당이니까, 당시엔 여당이었죠,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경찰에 말하고 열고 들어와라. 이렇게 뭔가 시간을 당기려는 우원식 의장과 좀 시간 더 달라,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걸 오늘 우원식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 작년 12월 3일 밤에 그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그동안 추 의원은 아니다. 우리가 뭐 고의로 지원한 거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오늘 우원식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의라고 아직까지 입증은 못하지만 고의의 가능성 배제 못한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추경호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왜 계속 지연하면서 표결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저 우원식 의장과 통화할 때 알고 봤더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지연시키면서 그날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계속 당사로 오라 그랬다가 또 본회의장으로 오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당대표와는 엇박자 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이 내란에 있어서의 동조자냐 아니면은 방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냐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특검이 판단을 할지는 앞으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조사를 통해서 그날의 상황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실 뭐 김예지 의원이나 아니면 조영태 의원, 그리고 백혜련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미리 소환 조사하면서 그날의 상황을 조각해보는 특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경호 의원이 소환 조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영 의원님, 특히 저는 이 부분, 그 우원식 의장이 지금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30분 당겨졌다라고 했는데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시간 더 달라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가장 본질적인 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전화를 정무수석이랑도 하고요. 그리고 총리랑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랑 전화를 한 때가 그날 밤 11시 22분입니다. 2분 정도 통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9분 뒤에 추경호 대표가 공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로 모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에 있었는데 국회로 모여달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뭔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당사로 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당사에 있던 사람을 국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결위로 모이라고 문자를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9분 후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나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본회의장이 안 했느냐. 근데 예결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은 30초,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당사로 갔다고 한다면 그런 징후가 보이겠지만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엄을 동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의 상황은 진짜 저도 그렇고 온 국민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이 곧 내란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 국회 예결위장으로 문자공지한 이후에 또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공지한 게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란을 방조하거나 동조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다시 당사로 돌아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들어가게 해달라 했더니 우리도 들어가게 해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경찰 통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날 계엄의 어떤 지시에 계엄이 내려졌고 그 나라 계엄에 따라서 그때 막았던 상황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었다. 그 부분도 납득하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결국에는 추경호 대표는 국회에 있었고 근데 왜 의원들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표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사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더 표결에 참여해서 비상계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유리창 깨고 계엄군이 들어온다고 국회의장이 말했는데 30분 당겨졌다라고 하니까 시간 더 달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